오늘 드림 아카데미에 오신 홍다영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께서는요, 서양화를 전공하시고 작가로 활동하셨고요, 미술 강사의 경력이 있으십니다.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2010년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시고, 2013년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2016년도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신 리더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핀을 도전 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오늘 이 드림 아카데미 리더님들께 정말 어마무지한 큰 에너지를 나눠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드림 아카데미 리더님을 잊을 수 없을 만큼의 큰 호응과 또 열렬한 환영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무대 위로 모실 때 드림 아카데미 리더님들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예우와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다영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각의 그룹에 또 많은 분들과 만나 뵙는데요. 처음에 주시는 에너지가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잠깐 옆방에서 듣는 좋은 강의 내용까지도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마음을 다지게 하는 그런 그룹의 저의 초청의 모습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품격 있고 정말 가치롭게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너무 훌륭한, 평소에 너무 존경했던 류인희 리더님 그룹 드림 아카데미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룹은 다르지만 아메이는 하나니까 그 안에서 제가 해온 경험들이 또 어떤 분들한테는 작은 희망도 되고 또 용기도 되고 또 같이 이렇게 뭔가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아메이의 사랑 고백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요. 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또 남편은 조각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예술가 부부로 같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메이 사업의 가치를 알고 이 사업을 많이들 하시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뭔가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을 드러내는 예술가적인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메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특이하게, 특별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 분들이 아메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항상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세계가 있고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교류하기보다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외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주변 분들도 되게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 경험해봐서 아셨겠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그 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리에서 사업의 가치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면 뭐 적성, 성격, 환경 그런 거는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뢰하는 친구로부터 사업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 처음 왔을 때 환경은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냥 제가 해왔던 분야가 이제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드라마나 어디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 표현할 때 좀 이렇게 튀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좀 독특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좀 튀지, 개성이 너무 강하지, 이제 그렇게들 다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듯이 근데 또 그게 크게 또 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그냥 그림 낮에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요. 근데 꼭 밤에 왠지 밤을 새야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왠지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센치해져가지고 이렇게 고독하게 그림을 그리면 왠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사람이 몰려야 귀가 잘리냐 막 이러면서 진짜 작업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다들 막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막 나를 오픈하고 나는 어디 살고 있고 너는 어디 사냐 막 이런 걸 물어볼 때 나는 네가 사는 데가 안 궁금하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어색할 만큼 자기 세계의 아주 작은 울타리 안에서 그냥 제 일에 제 꿈에 만족해서 푹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가난했고 어려웠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뭐 꿈만 있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제 제가 문안동료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이제 엄마가 원래 의상 디자인을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몸이 많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 게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디자인을 하는 모습이 많았고, 세 번째는 요리하는 모습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몸이 계속 안 좋으시니까 이제 제가 10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 무남동녀니까 형제자매도 없는 거고, 또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한 번도 제가 뵌 적이 없어요. 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한마디로 가족이 굉장히 없는 그런 구성 안에서 제가 컸는데, 그러니 제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어렵게 낳은 자식이고 또 엄마도 돌아가셨고, 또 엎친 데 덮친 격 저희 아버지의 연세가 어땠냐면, 제가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 연세가 53세셨거든요. 그럼 요즘 굉장히 결혼 늦게들 하시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첫아이가 10살인데 아빠가 53세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당시로 따지면은 굉장히 늦은 거였고요. 또 외모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글을 쓰셨던 작가셔서 아버지도 예술가의 모습이 외모적으로 너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는 백발이셨는데 장발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아빠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뭐 99.99도 아니에요. 그냥 100% 할아버지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늙은 아비의 아주 어린 딸로 저희 둘의 가정생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가 저를 키우는 방식은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여서 귀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예술가셨기 때문에 본인 삶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너무 사랑하지만 본인도 인생을 굉장히 즐기셔야 되는 분이셨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집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여행 다니시고 글 쓰시고 맞기행 쓰시고 해외로 다니시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나는 항상 혼자야 이렇게 저한테 어떤 그런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냥 쏟아부을 정도로 저에게 정신적 충만한 사랑을 주시고 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과거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조금 힘들고 아픈 거를 조금 이렇게 끄집어내서 누군가로부터 위안받고 위로받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저쩌고 어쩌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그랬냐 이제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건 맞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고 가슴 아프고 외로워서 너무 슬프고 그랬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컸던 것 같아서 자라는 내내 그냥 언제나 제가 꿈을 꿀 수 있었고, 아버지는 무엇이어도 상관없고 공부 상관없고 네가 진짜 원하고 행복한 걸 하라 그래서 정말 정신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하나를 키워주시는데 다 모든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가끔 아주 가끔 우리 엄마도 이런 데 있었으면 좋겠네 뭐 이런 거 한두 번 떠올릴 때,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힘든 집에서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전세 1,500만 원짜리에 폐가를 제가 얻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난방 냉방 장치도 안 되는 벽돌집에 그냥 벽지 하나 바른 집에서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아무도 없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혼자 너무 더운 여름에 땡볕 부엌에 싱크대 한 칸에서 먹고 살겠다고 젖을 줘야 되니까 미역국을 들통에다가 막 이렇게 볶는데
애가 너무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애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미역국을 볶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 이럴 때 엄마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친정 엄마는 어떤 느낌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정말 제가 엄마라는 큰 자리는 없었지만 아빠라는 자리가 더 그 이상으로 저한테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추억만으로 언제나 저에게 자존감을 세워주신 그 하나만으로 제가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빠와 저와의 사이가 어떤 아빠와 딸보다 더 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아빠 얘기만 하면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눈물이 잘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어찌 보면 아빠와의 그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와 이렇게 둘이 살고 결혼하고 제 꿈을 위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셨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은 양호한 상태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거동도 어려우니까 겨우 이제 일으켜서 운동시켜 드려야 되니까 몇 발짝 걷게 해드리고 그리고 혹시 욕창 생기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체위를 바꿔드려야 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든 생각이 어쩌면 내 인생이 좀 안 행복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감정을 예견하는 그 순간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게 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참겠는데 아버지한테 기간을 제가 준다는 건 죄악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저한테는 감사한 일인데 이 일이 언제까지일까를 제가 계산하는 것 자체가 벌 받을 일일 것 같아가지고 아빠가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 행복은 별로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때 저희가 가장 저희 남편이랑 어려울 때였고 아이도 3살이었고 저희 아빠는 그렇게 옆에 누군가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 전까지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저는 이제 뭐 그 전에 아빠 쓰러지시 전까지는 뭐 귀한 집에 무남동녀 외동딸이니까 그렇게 부족한 거 없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대학원만은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벌어서 가겠다고 해서 남편도 대학원을 본인이 벌어서 갔고 저희도 이제 제 대학원비 제가 아이들 미술 가르치는 돈으로 이렇게 학비를 마련하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아 그래도 너 그때 참 신통방통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대인데 참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아침부터 뭐 일찍 유치원에 말이 유치원이지 전 미술 선생님으로 갔지만 제가 그 유치원 가서 미술 가르쳐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저귀 갈아준 일이 거의 태반사였고 진짜 애들이 뭐 흘린 거 주워 담아주고 뭐 이런 일로 약간 뭐 종이 조금 접다가 뭐 한두씩 애들 밥 먹이고 끝나면 바로 또 이동해서 초등학교 애들 그림 가르치고 저녁에는 또 입시 미술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학비 벌고 우리 생활비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살 때였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 그 모든 일이 다 스톱되는 거예요. 아빠를 누가 봐주면 제가 나가서 그 활동을 하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빠 곁에 있어야 되는 순간 제 수입이 많지도 않았지만 제로가 된다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아빠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뭔가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뭐 디자인도 한번 해볼까? 뭐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기적같이 이 사업이 제게 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업을 선택하는 순간의 환경을 보면 제 인생 기억 안 나는 어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뭐 엄마가 떠나는 그 상황이 저의 어린아이에게 가장 위기였다면 두 번째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그 아메이가 왔을 시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뭐 말 그대로 제 인생의 최악이었고 아이도 태어나서 아이도 돌봐야 됐고 아빠는 그런 상태였고 제가 전세 1,500만원짜리 시골집에 살고 있었고 차도 없었고 이런 자리에 미팅 한번 나오려면 걸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 애를 어딘가가 맡겨야 되는데 맡길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는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언니 봐줘, 엄마 잠깐만 이럴 가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때 아메이를 선택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 사업을 누군가한테 전할 때 이 사람 환경에서 지금 아메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주인이잖아요. 그 어떤 환경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강력하면 그 환경은 스스로 조절한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후원하는데 제가 재면서 후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아빠와의 삶을 걱정하면서 제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업은 다행스럽게 제가 수입의 아주 심플한 인세 수입의 개념을 빨리 이해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글을 쓰셨던 예술가 작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쭉 둘러보면 다들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아마 모를 확률이 한 60, 70%는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 연배 정도 되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 전에 설에서도 케이블 TV에서 했거든요. 장군의 아들이라는 혹시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장군의 아들이 따지면 벌써 되게 오래된 한 25년 전 뭐 이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원작자가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글을 계속 평생 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바라봤던 우리 아빠가 버는 돈은 다른 아빠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기억이 나는 게 보통은 아빠가 출근을 먼저 하시잖아요. 초등학교 어린애들보다는, 유치원 애들보다는. 그러면 아빠 회사 갔다 올게 뭐 보통은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거꾸로 제가 아빠 나 학교 갔다 올게 이러면 아빠가 이부자리에서 아이고 우리 내 새끼 학교가 그럼 빨리 뽀뽀하라 그러면 이제 일단 얼굴에 다 도배의 뽀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뽀뽀하고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가 이부자리 속에 계세요. 아빠 학교 갔다 왔어 그러면 또 막 뽀뽀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내 친구의 아빠는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아니면 아빠 장사하고 올게 라는 패턴으로 뭔가 아빠의 수입을 잘하는 아이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빠는 뭘 해서 돈을 버나? 나를 어떻게 학교 보내나? 라는 게 그냥 삶 속에서 우리 아빠는 소설가야. 글을 써서 돈을 벌어. 라는 걸 계속 자라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아빠가 벌 때는 그게 뭐 인세 수입이다 이런 개념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빠의 직업이 소설가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 자리에 왔더니 인세 수입을 설명하면서 책이나 뭐 레코드 판이나 막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했죠. 아니 인세 수입은 그렇지 저런 게 인세 수입이지 우리 아빠처럼 책 쓰는 게 인세 수입이지 어떻게 아메이가 인세냐.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판매라고 얘기를 하지 왜 인세야? 도대체 그게 되게 많이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와 이게 가슴이 똑같이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호기심, 그 다음에 어떤 절박함,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인 아메이 이런 이유 하나로 이 자리에 제가 꾸준히 오면서 이게 왜 인세 수입의 형태로 영원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누군가는 특별한 재능으로 인세를 만들지만 이 일은 누군가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인세를 만들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 이전에 제 성격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너무 많이 가리는데 난 진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 확 혀깨 물고 죽는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는데 나 진짜 고집도 센데 내가 누군가한테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수많은 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고민들이 사업의 정확한 속성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거고 내가 쓰는 거고 이걸 누군가에게 감동을 공유하는 게 사업이라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네? 이 마음으로 그냥 그 순수한 발상 하나로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업이라고 초대해서 오지만 저처럼 한 번도 사업해 본 적 없고 전 조직 생활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조직이라 하면 그냥 유치원, 미술학원,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그 조직도 전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뭐가 힘드냐면 애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애들은 너무 순수하잖아요. 제가 하얀 그 도화지에 뭔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도화지에 다 빛발에서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건 20대 때 그들의 엄마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육아의 경험도 없는데 그 치맛바람과 그 드센 엄마, 극성적인 엄마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가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그림을 거의 공장 찍어내듯이 찍어내요. 그냥 애들이 그려온 거에 선생님이 붓터치 몇 개만 하면 그냥 최우수상 되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또 딱 돌아보면 원장님과 그들의 선생님들이 또 저한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격으로 내가 아메이 말 그대로 관계 비즈니스라는 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제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박 웃지 않으면 눈 자체가 되게 차가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차가운 얼굴이거든요. 학교에서도 유명했어요. 그냥 교수님도 아우 어디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쌩쌩하다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어디 이렇게 있으면 너무 무섭다고 차갑다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저 안에 진짜 따뜻하거든요 라는 거를 막 그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대변할 수도 없고 그분들을 만족시키려고 계속 희죽희죽 웃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되게 낯도 되게 많이 가려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사업을 해오면서 사업의 가치, 자유기업 정신 다 너무 좋은데 제가 사업의 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강의 내용이 막 절절하게 와닿아서 깨닫는데 내가 사업적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사업의 결과를 만든지에 대한 감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형제 사장님들이랑 막 스폰서 파트너분들이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늘어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저는 여기 있는 분들만 같이 이렇게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군가에게 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늘려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스폰서가 내 친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친구다 보니까 맨날 그 친구들끼리 쪼르륵 세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1년이고 우리 4명, 2년이고 우리 4명, 3년이고 우리 4명 이렇게 들으니까 업라인 사장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은 너무 사장님들끼리 친해서 사업이 성장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얼마나 저희가 그 감이 없었냐면 그 말씀을 해석하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아유, 되게 샘나셔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업에 감이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도 이 자리가 외면하지 않고 늦는다고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서 서로 변화되는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나도 변화할 거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서로 요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해서 5년 만에 플래티넘이 됐거든요. 뭐 내가 아직 플래티넘이 안 되신 분은 그래도 5년이 어디야 뭐 또 이런 분들도 몇 분 있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뭔가 사업을 빠르게 이렇게 사업답게 스폰서와 밀착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 6개월 1년에도 플래티넘 하시고 2년 이렇게 플래티넘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5년 만에 플래티넘 됐다는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적인 감이 되게 떨어진 채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5년을 말 그대로 대충 했냐? 진짜 어떤 누구보다 제가 단 한 번도 미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랠리 세미나는 뭐 기본이고 그냥 저희에서 이렇게 뭐 일주일에 3번 지키는 센터 미팅 뭐 이런 것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뭐 읽으라는 책, 오디오, 뭐 어떤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뭐 융통성 없을 정도로 영화 보면 벼락 맞을 것 같고 뭐 오디오를 틀려야 돼 라디오가 나오면 이거가 번개 맞을 것 같고 막 누군가 분명히 지켜볼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진짜 우직할 정도로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업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왜 이럴까?
스폰서가 연구 대상이야, 당신은. 막 이럴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폰서의 파트너이신 친구분이랑 또 저랑 이렇게 4명이 이제 한번 홈미팅을 하자고 해서 홈미팅을 시작해요. 근데 시작할 때 저희끼리 결의를 해요. 우리 여자들의 의리가 남자들보다 더 세지. 그렇지. 우리 4명이 홈미팅을 시작하는데 이 자리에 단 한 명이 늘지 않아도 서울 팀을 위해서 2년간은 우리 4명은 이 홈미팅 자리를 지킨다. 오케이. 막 혈서만 안 썼지 진짜 막 그런 거 서약해서 막 화이팅! 막 이러면서 막 4명이 진짜 약속을 굳은 결의의 의리로 약속을 했거든요. 말대로 돼요. 2년간 진짜 한 명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4명이 처음에 막 굳은 의지로 왔는데 다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반말이 난무해요. 막 스폰서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막 이랬다가 스폰서가 되는 거 맞습니다. 이제 그럴 때 또 스폰서의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 뭐 밥 시켜 먹자. 그래서 막 밥 시켜 먹고 이번 달 보너스 얼마 들어왔어? 나 24만 원. 너는? 나 16만 원. 너는 30만 원. 난 얼마? 야씨 우리 넷이 다 돼도 100만 원이 안 되냐? 씨 막 이러면서 진짜 이거 되는 거 맞아? 우리가 뭐 써서 먹으면 먹어지 끼는 게 더 많아. 이제 막 이러면서 어떻게 언제 되는 거야? 이제 맨날 이랬어요. 그러다 또 막 결의를 하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될 거야. 우리같이 아메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같이 아메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어. 분명히 될 거야. 우린 꿈도 많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 다시 화이팅 하자. 그러면 어떻게 다음 주는 사장님이 저희 사업설명 준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설명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정말 열심히 그때는 2시간 사업설명을 할 때였거든요. 2시간짜리 막 핀들은 막 12, 15% 이런데 2시간짜리 사업설명 준비하는 거예요. 오디오 계속 듣고 막 내 거 녹음하고 막 여기 회사 소리 실컷 하겠는데 유통으로 넘어가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안 자연스럽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녹음하고 막 이런 일들을 진짜 많이 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가서 사업 설명을 스폰서와 형제그룹 A-를 앉혀놓고 3명을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우리 아메 알고 모인 사업가들이 모임이잖아요. 비록 초기 사업가지만. 근데 그 열정과 레이저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거의 막 레이저를 쏘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사업의 비전을 막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2시간을 막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써 막 김이 나요. 그 형제 사장님이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해. 나 지금 뚜껑 날아갔어. 막 이러면서 내가 다음 주에 내가 더 준비해 오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더 멋진 사업 설명 막 해오는 거예요. 그럼 막 제가 막 그거 보면서 비전 봤어 나 막 이제 막 이러면서 같이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스폰서가 홍다호 사장님 내일 퍼스널 케어 제품 공부 우리 한번 합시다. 트레이닝 파트너들 아직 없을 때 빨리 우리가 트레이닝 하자고. 그래서 이제 퍼스널 케어 준비해 오래요. 이제 퍼스널 케어를 딱 준비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뉴페이스가 초대했어요. 그러는 거. 진짜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하세요. 그러면 뭐 그 전에 준비한 거는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초청자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후의 모든 강의를 저희가 준비 4명이서 2년간 뭐 했겠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강의들을 다들 너무 잘하시거든요. 지금의 그 강의 실력들이 다 그때 아무도 없을 때 2년 동안 우리끼리 한 거에가 기반이 됐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딱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OM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가서 딱 자료 챙겨가지고 올라가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바랬던 일이에요. 막 배고픈 늑대예요. 한 명 왔어? 막 우리는 진짜 잘하고 싶은데 막 이분을 어떻게 비전을 보게 할까? 이 4명이 못 잡아먹어서 막 그게 막 되니까 저도 막 이 한 명만 놓고 막 계속 얘기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비전을 봐야 되는데 이제 끝났어요. 막 저는 이제 막 땀이 막 나면서 힘들어갖고 기가 쫙 빠지고 막 잘 오셨어요. 다음에 꼭 오세요. 이제 막 이러면서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제가 너무너무 심정적으로 다음 주에 저분이 꼭 또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안 오시면 그게 꼭 내 탓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사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꼭 오셔야 되는데 꼭 오셔야 되는데 막 이랬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안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막 약간 긴장돼서 스폰서한테 슬쩍 가가지고 근데 저기 저번 주에 그분 왜 안 오셨지?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날 네가 너무 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러면서 그 정도 뭔가 우리가 이게 조절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한 2, 3년 진짜 죽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메에서는 단 한 가지도 버릴 게 없구나. 뭐 강의역을 쌓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쌓았던 우리의 팀워크, 스폰서에 밀착했던 우리의 스폰서와 파트너의 끈끈한 관계식, 그 다음부터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한 분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급이 됐냐면요. 4명이 이렇게 문을 딱 열면 누가 들어오면 딱 쳐다보면 서로 이 4명이 아무도 말을 안 해도 눈으로 다 상호를 하는 거예요. 너는 커피 타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하고, 너는 뒤에 적당히 빠져서 칭찬하고, 너는 뭐 하고가 눈으로 착착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3년 후부터 한 분, 두 분이 이렇게 온 다음부터는 사람이 순식간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그 감정을 항상 강의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어떤 느낌이 제가 들었냐면 아파트에 문을 누군가가 뉴페이스가 문을 탁 열고 쑥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문을 딱 닫는 순간 그 사람이 우리가 큰 자석 바퀴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톱니가. 근데 그 못 하나에 해당되는 그 분이 문을 열고 문을 딱 닫는 동시에 와서 척 붙는 느낌이에요. 뭐 이 사람이 생각도 안 하고 뭐 나 아메이 학과 막과도 없는데 그냥 사람이 와서 척척 붙는 느낌이 제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아, 사람이 안 올 때는 이렇게 없더니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진짜 이렇게 폭발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업은 뭐 누구와의 비교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오는구나라는 게 그 안에서 제가 체득한 저의 사업 일과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갑자기 막 한 분 한 분이 함께 홈미팅에 조인되면서 급기야 그 스폰서의 A그룹이 막 이제 뭐 30명 넘는 사파이어가 되셔서 먼저 그룹을 독립하시고 그다음 막 저희 그룹도 엄청 나서 또 저도 독립하고 이게 단 6개월 안에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짧은 순간 우리가 진짜 이 사업 되는 거 맞아?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렇게 왜 안 되는 것 같지? 했던 그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어떤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아닌가를 그 당시 지나고 나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제가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사업에 대한 감이 붙고 목표라는 것도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목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 모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다만 누구한테 좀 더 친숙하고 누군가가 그 단어를 잘 활용하는지의 차이지 그 단어 자체를 모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내내 저는 늘 목표도 있었고 목표도 외쳤고 도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업의 전환기를 마련하는 어떤 그 시점부터는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목표의 관념과 내가 지금부터 갖고 있는 목표의 개념은 완전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되게 글로 쓰면 너무 다 맞아 이런 게죠. 그냥 목표는 갖는 게 아니라 해내는 것이다가 제가 제 사업의 전환을 마련하게 된 계기로부터 달라진 제 사업의 형태예요. 제 이제 업라인 리더 사장님이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하자고 하신 적이 있어요. 회계연도를 이제 앞두고. 근데 저는 저희 스폰서가 저랑 핑 차이가 그 당시에 나고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와 항상 상담을 했지 이렇게 높으신 업라인이 저를 상담할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저 높은 분이 나를 왜 상담 이제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 핀이 GP라는 핀이었거든요. GP라는 핀이었는데 여기 뭐 사업을 아직 이제 막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냥 1000만 매출에 뭐 3번의 개념이 GP라고 하지만 사업을 또 진행해 보신 분들은 내가 GP를 뭐 몇 년 동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플래티넘이 5년 만에 됐듯이 그 사이에 SP와 GP라는 거를 제가 감정적으로 그냥 막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목표의 계획을 갖게 한 게 아니라 저분이 이번 달 Q했어? 알았어 나도 이번 달 막 이래서 그냥 이번 달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지난달 뭐 지난 회계연도 날아갔대 하나가 없어졌대. 그래서 플래티넘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뭐 그런 개념도 없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폰서님께서 저를 상담하시면서 홍 사장님 지금 핀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제가 GP입니다 이랬더니
아, 그래서 이렇게 딱 뭔가를 차트를 딱 펴놓으셨고 컴퓨터를 딱 펴놓으셨는데 제 사업의 그간에 핀, 그다음에 세미나 인원 뭐 이제 이런 게 쫙 기록돼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죠, 제가. 왜냐하면 핀, GP, 현재 300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업라인 사장님이 딱 이러시더라고요. 아, 지금은 그냥 300만 정도의 소비자를 갖고 있는 사업가신데 그냥 400만 한다고 치고요. 이러시는데 그 치구요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홀딱 벗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사업은 계획을 잡고 목표를 가지면서 매번 그렇게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는 거다. 그렇게 한번 미친년 널뛰듯이 했다 말았다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께서 목표를 이렇게 저랑 쫙 같이 잡아주셨어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편안한 목표예요. 이렇게 핀이 뭐 예를 들면 12, 15, 18 이것도 아니고 PB로 뭐 400만이면 그 다음 달 480, 그 다음 달 540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행동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목표를 다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면 하고 또 아니면 아니고 막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단하신 분이 저의 목표를 잡아주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했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몇 명 뽑아서 지금 상담해 주신 건데 반드시 지켜야지. 뭐 이러면서 알겠다고 이제 그래서 지키기로 제가 혼자 마음속을 다짐을 해요. 근데 그때 6월 달이었는데 6월 달에 뭐 몇백만, 7월 달에 몇백만, 8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 업라인 스폰서님도 계산하다 보니까 보통 만약에 한 8월에 850 이렇게 됐으면 9월에 보통 뭐 1000 이렇게 돼서 회계원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계산상 이렇게 몇십씩 치다 보니까 컴퓨터상에 이렇게 탁 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9월이 뭐 860, 10월이 940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짜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융통성이 있으면 9월에 860 할 거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SP 1000만을 다시 해서 그 회계원들의 뭔가 목표를 제가 가져볼 만도 한데 딱 860 했잖아요. 그 다음 달 940 정확히 지켰죠,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해에 파운더스 플래팅을 못 가요. 다 지키면서. 근데 그 지킬 때를 제가 세월이 지나서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그 업라인 사장님이랑 제 목표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 자리에서 저 사장님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파트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애기 파트너와 함께 제가 뭔가 안 해본 리테일이라는 것도 해보고 뭔가 도전하고 매달 주어지는 어떤 핀에 대한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핀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가 겪으면서 그래도 신뢰받는 사람이고 싶고 틀림없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 약속 지키느라고 제가 1년간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 그때 그 목표를 내가 매달 매듭 딱 짓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던 그 습관들이 그 어떤 핀을 도전할 때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진짜 너무 그때 감사하지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사장님 그때 몇 명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 그렇게 다 잘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아유 그 사장님 그때 그 1년 다 지켰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뭐 3번, 3개월, 4개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흐지부지 되길래 그냥 다 안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걸 지켰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 여지까지도 그걸 몰라줬다는 거야? 막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푸념처럼 어리광 부리면서 그렇지만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떤 새로운 뉴핀을 도전하는데 핀은 다 다른 거지만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고무줄에 탄성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땡겨도 놓으면 다시 이렇게 딸려가잖아요. 목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 어디보다 더 많이 땡겨서 말뚝박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묶으려면 그거보다 내가 좀 더 끝까지 관통하는 힘이 결국은 나의 목표관념을 높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목표에 대한 경험을 처음 제가 작은 핀부터 해내는 거다. 무리한 목표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도전할 만한 목표를 했으면 그냥 하다가 흐지부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한번 해내는 것들을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이 사업에서 너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진짜 사업 감각이 떨어졌었지만 이해한 순간부터는 사업을 훨씬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이제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재밌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능도 너무 좋아하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모든 삶을 보여주셨을 때 라이프 스타일이 항상 여행 다니고 엄마 살아계셨어도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막 와서 엄마가 막 요리를 해서 먹이고 막 같이 파티를 하고 막 이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풍류의 그게 기본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해서 먹이고 이런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저의 본성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제 본성을 더 많이 살려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자 사업의 주 무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뉴트리의 건강 지식에 되게 해박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지식을 탐구하는 거에 더 많은 호기심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딱 봐도 그런 거를 잘 관리해 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근데 저는 이제 생긴 거랑 굉장히 다르게 제가 요리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퀸 어떤 이런 강의 같은 걸 하면 아우 생긴 거랑 진짜 다르고 손 하나에 물 하나 안 묻히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멋있게 차리고 누군가 그걸 맛있게 행복해하는 걸 보면 그게 저한테는 더 큰 행복이거든요. 삼겹살집 가도 집게를 한 번도 양보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저보다 삼겹살을 맛있게 못 구워요.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한테 최고의 노릇노릇 맛있게 된 상태에서 김치 딱 얹어 그 앞에 딱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먹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퀸도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차피 사업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더 신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 때 상대가 이 진정성이 전해질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야채 하나 씻을 때도 대충대충 씻는 법 없고 진짜 이 야채가 내가 하는 요리가 내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을 들여서 지금 하는 게 내가 말로 내가 그래요 저래요 하지 않아도 그 기운이 다 전해질 거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막 퀸을 준비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제가 어디 사냐면 경기도 양평 시골에 살거든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꿈이 마당에 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당에 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거기서 홈미팅을 하면 희한하게 다들 이렇게 약간 드라이브나 펜션에 놀러 오는 기분이 좀 많이 드시나 봐요. 지역적인 그런 게 있고 막 강을 한참 지나서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면은 홈미팅이 보통 끝나면 이제 빨리들 가셔야 되잖아요. 다 둘이 누세요. 자꾸 막 안 가.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되게 편안하고 좋으니까 제가 퀸을 좀 많이 하는데 어떤 날은 다 준비를 했는데 뭔가 딱 하려고 아침에 막 준비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몇 가지가 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사러 갔다 와야겠다 싶어서 막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가면서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나 지금 빠진 게 있어서 지금 빨리 양평읍에 가서 장봐 갖고 와야 되는데 당신 지금 준비하고 나갈 때 집에 음악 좀 크게 틀어줘요. 그러면서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을 봐가지고 바리바리 비닐봉지를 싸들고 집을 들어오는데 음악을 진짜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문이랑 벽이 약간 들썩들썩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창문이 이런 게 그러더라고. 막 쿵쿵 막 이렇게 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음악도 진짜 크게 틀어놨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문을 이렇게 딱 따고 비닐봉지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 벗는 데서부터 주방까지 한 7발자국, 10발자국 가면은 이제 저희 주방 싱크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한 5분 넘게 걸렸거든요. 왜 그럴게요? 맞아요. 춤추느라고. 음악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춤을 잘 추냐? 잘 못 춰요. 말 그대로 그냥 필 있게 그냥 나 혼자 막춤 추는 건데 아무도 없잖아요. 뭐 누구 의식할 것도 아닌데 음악이 너무 신나니까 도저히 그냥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혼자 막 뺑뺑 돌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머리도 흔들고 막 이러다가 싱크대에 갔어요. 그래서 막 꺼내가지고 막 양파를 뭘 닦는데 막 개수대 앞에서도 물을 가서 막 닦다가 막 또 뒤에 나왔고 막 추다가 또 막 닦다가 막 이러면서 막 제가 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파트너랑 소비자분들이랑 뉴페이스들이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사장님! 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춤춰!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신나게 그날 같이 하면서 퀴노를 하고 아메이 정보 나누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가치도 막 공유하면서 이제 막 퀸 다 맛있게 해 먹었죠. 또 안 가. 두루너 이제 막.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오늘은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저희 집에 오셨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제가 좀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사장님 뭐요? 어디 가시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두바이를 가야 돼가지고 나 지금 공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빅백을 딱 메고 나 지금 두바이 가는데 갔다 와서 봅시다. 딱 이 다음 주에. 근데 그냥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개쩌는 거예요. 와, 야, 아침에 막 뭐 퀸하고 막 신나서 음악 듣고 막 하다가 딱 끝나고 난 나만의 자유를 느끼러 두바이로 딱 가는 게 야, 이거 아메이 진짜 너무 멋지다. 내가 원하는 삶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그런 걸 매번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삶이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텃밭 갖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개, 고양이 막 다 좋아하고. 그래서 막 텃밭을 이제 매번 가꿔요. 몸빼 바지가 종류별로 있어요. 저는 이제 몸빼 바지가 패션이거든요. 그냥 거기 옷걸이 쫙 있어요. 5,000원짜리. 집에 놀러 오면 다 몸빼 바지 줘요. 골라 입으라고. 그럼 막 그거 입고 같이 막 마당에서 노는데 이제 그날 몸빼 바지도 입고 이제 막 또 텃밭에서 뭐 잡초 뽑는다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최태원 저희 남편이 너 오늘 강의 게스트 아니야? 그래서 맞지. 이제 가야지 슬슬. 그러니까 이제 갈 시간 됐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손 씻고 몸빼 바지를 싹 벗고 딱 씻고 대충 이렇게 뭔가 머리를 매만지고 원피스를 딱 입고 거울 보면서 귀고리를 딱 꽂는데 진짜 아메이 대박 완전 멋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방까지 막 논매다가 막 나를 쫙 여자로 단정하게 딱 하고 막 130, 140 발 막 쫙 쏴가지고 어딘가 가서 막 이렇게 열정을 나누고 막 이게 사업인 거잖아요. 진짜 뭐 드라마 배우가 왜 필요해? 진짜 너무 멋있다, 아메이. 내가 꿈꾸는 대로 하고 싶은 모양새대로 이 사업 충분히 만끽하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점점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성공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본성을 가지고 이 사업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꿈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늘 그냥 꿈이 제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꿈 목록을 적어요. 보물지도도 만들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상상하고 많이 꿈꾸고 이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제가 카톡 대문 문구도 간절히 바래봤니? 이게 제 대문 문구인데 단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무슨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은 말씀 때문에 나를 너무 많이 감정으로 크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문구를 여기다 넣을까? 이렇게 바꿀 뻔한 게 수십 번이에요. 근데 결국은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냐면 저를 가장 정신 차리게 하고 저를 가장 나아가게 하고 가장 나답게 하는 게 저한테 질문할 때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뜻대로 안 되고 파트너와의 상황이 뭔가 잘 안 되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답도 없는 곳에 계속 가야 하나? 이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순간순간 나에게 고민이 맞닥뜨렸을 때 그냥 편한 쪽, 내가 덜 힘든 쪽, 내가 덜 상처받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은 수많은 순간이 올 때마다 제가 저의 꿈을 놓고 홍다영 너 진짜 간절히 바라는 거 맞아? 딱 물어보면 그냥 제가 바로 꼬리가 내려져요. 맞아. 나는 살고 싶은 방향, 꿈,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명확한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이 순간 때문에 한 달이 늦어지고 이 사건 때문에 6개월이 딜레이 되고 이 감정 때문에 1년이 다운되고 정말 싫다. 난 내 삶을 너무 사랑하고 내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삶 누구보다 멋지게 살고 싶은데 이 하나하나의 건건마다 내가 뭔가에 매달린다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삶, 이 최고의 기회를 갖고도 언제 얻겠다는 거야 이 생각이 들면서 순간 이 꿈을 위해서 할 일을 하자. 매 순간 저한테 그렇게 저를 다지게 하는 게 제 그 간절히 바래봤니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보물지도에도 막 꿈 목록 쫙 적어놓고 막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다 우리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도 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작은 성장과 변화를 이루면서 그릇이 조금씩 커지면서 그 다음 핀에 대한 용기와 생기고 그 다음 핀에 대한 경험치가 생기고 하면서 하나하나 나아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사업 안에서 꿈을 꿀 때마다 적은 거를 플래티넘 돼서 뉴핀 보너스 받으면 뭐 해야지, 파운더스 플래티넘 받을 때는 뭐 해야지, 사파이어 받으면 뭐 해야지, 이런 걸 저는 다 써놨었어요. 사실 굉장히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갖고 있는 거. 어떤 때는 통돌이 세탁기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벽걸이 TV도 있었고 어떤 때는 에어컨도 있었어요. 제가 사파이어 때 양평 홈미팅에서 제가 홈미팅을 독립해서 처음 하게 됐는데 제가 사파이어 때도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뭐 에어컨을 어떻게든 살려면 샀지만 그거보다 항상 더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참을만 하면 다 자꾸 뒤로 미뤄지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홈미팅에 진짜 가장 많은 인원이 오실 때였거든요. 그때가 몇십 명이 이제 오실 때인데 다 어디서 오시냐면 포천, 일산, 뭐 안성, 철원, 남양주, 용산, 막 파주 이런 데서 다 오세요. 얼마나 멀어요. 대중교통도 없어요. 그 당시는. 그러면 막 우리가 어디까지 양수리까지 픽업 나가서 막 태워오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우리 스폰서는 왜 이렇게 먼데 떨어져 계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누구 하나도 표정에 그걸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오면은 진짜 못 와서 안달이고 12시가 넘어도 갈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막 그렇게 미팅을 하고 시골이다 보면 자연환경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아요. 서울은 눈이 조금 오지만 저희 동네는 폭설이 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남자들 이렇게 우르르 있다가 그때 뭐 모니 이런 거는 진짜 들어서 날른 적 꽤 여러 번이에요. 안 들릴 것 같죠? 8명이 붙으면 꼬랑창에 미끄러서 빠진 거 이렇게 빼서 이렇게 놔지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뭐 몇 번씩 차들 돌고 이래도 눈이 너무 아름답다고 좋은 면에 포커스하는 파트너들과 살면서 어느 날은 그 시골에 집들도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만 환하게 홈미팅 하니까 불을 켜놓으니까 세상에 양평 동네에 있는 모든 날파리가 저희 집에 다 오는 거예요. 다 이게 방충망이 돼 있어도 아주 작은 그런 거는 다 그걸 뚫고 들어와요. 그 홈미팅 할 때 진풍경이에요. 누가 막 강의를 막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면은 전부 다 막 날파리를 다 이제 막 이러면서 듣고 막 큰 어떤 막 벌레나 모기 이런 게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좀 처음에는 막 여자들이 막 이러다가 이제 한 6개월 1년 오면 다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막 큰 거 하면 책 딱 던져가지고 막 잡고 막 이래요. 그런 파트너들 보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먼 데서 이 사업 같이 하나로 너무 좋아서 모이는 분들인데 내가 에어컨 하나 없어서 이 사람들 이렇게 덥게 만드네? 그래서 진짜 사파 뭐 되면 에어컨부터 사야지. 그런 거 다 이렇게 꽁목록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 받잖아요? 그럼 꼭 그걸 샀어요. 꼭 그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저는 꿈은 막 내가 다이아몬드 되면 이룬 거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작은 거여도 내가 그걸 꿈으로 놓느냐 그냥 뻔한 일상 중에 하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복 치수가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꿈 이렇게 일어나가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우리 집에 잔디를 깔고 땅을 넓히고 아빠 서재를 만들어서 북카페 같은 걸 만들고 하는 꿈들을 다 적어놨는데 실제로 다이아몬드에서 그 꿈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책이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남았는데 다 기증할 거 기증해도 작가가 갖고 있는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 아버지 70평생 모아놓은 책이 진짜 너무 많은데 그 책을 창고 50평에 다 그냥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래서 비닐로 덮어놓은 채로 한 번도 그 창고를 안 열었어요. 암에 하얀 동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결도 안 돼, 창고만 보면. 근데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맨날 보지도 않았는데 그 9년이라는 세월 동안 뿌옇게 먼지가 쌓이고 쥐똥부터 해서 뭐 곰팡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다이아몬드가 딱 되고 보너스 딱 받아가지고 연말 보너스랑 일시불 보너스 받아서 그 모든 책을 꺼내가지고
아빠 북카페 만든 2층 다락방에 그 책을 파트너들과 다 옮기면서 일일이 걸레로 닦고 하는 동안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파트너들도 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면서 아 진짜 이 사업 과정이 꿈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때 또 꿈이 있었었거든요. 보물지도에 언젠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뉴욕 벼룩시장에 가서 뭔가 내가 막 그런 물건 보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거 막 구경하면서 하다가 누군가가 홍다영 그러면 딱 돌아보는 사진을 내가 찍어야지 라는 게 이제 제 보물지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파이어 때 만든 거니까 뭐 수석 다이아몬드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라고 한 거예요. 몇 년도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꿈 그거 얘기할 때마다 파트너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뉴욕 시장에 가서 뉴욕의 벼룩시장 가서 막 이렇게 뭔가 골동품 보고 있을 때 누가 홍다영 그러면 제가 딱 돌아보고 사진 찍을 건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막 이러면 다 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저 진짜 한다니까요.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 그 중에 파트너분 중에 그 사진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 꿈을 계속 꾸지 않으셨겠죠. 제 찍어주는 사진을. 근데 저는 계속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요 강의할 때마다 동아야 엄마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여보 나 수석 다이아몬드 나 뉴욕 간다 잡지 마 이제 막 그 얘기를 막 몇 년을 한 거예요. 수석이 되는 해가 온 거예요. 2달 후면 수석을 가는 거예요. 제가 큰일 났네 막 수석 되는 게 걱정인 게 아니라 나 수석 되는데 뉴욕은 어떡하지 이제 막 이런 생각이 오는 거야. 난 지금 꿈 이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뉴욕을 가지 뭘로 가지? 그리고 지금 바쁜데? 아직 마감해가는 그 기간인데? 근데 제 아들이 고2였는데, 여름방학이 딱 끝날 때쯤, 아니, 여름방학 전에, 엄마, 나, 꿈이 생겼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꿈? 그래, 엄마가 너무 기다리던 말이다. 너 뭐야? 했더니, 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오, 동아, 어울려. 제가 막 이러면서, 괜찮다. 그래? 패션 디자인? 야, 동아야, 패션의 메카 뉴욕이야. 이 뉴욕에 가서 네가 일단 한번 돌아보자. 어떤 거리가 있고, 그런 현장에 가서 네가 패션에 감을 하고, 유명한 학교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막 뉴욕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시간이 막 됐는데, 방학이 후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9월 회계연도 시작했는데 해서 제가 학교에 전화를 했죠. 저희 아들의. 저희 선생님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동아랑 뭔가 얘기했는데 동아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동아를 데리고 뉴욕에 일주일간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 무슨 체험학습 이런 걸로 결석 처리 이런 거 해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그거는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 근데 지난 한 달간 방학이었는데 방학 때 좀 다녀오시지 왜 방학 끝날 때 이때 가시냐. 애 고2인데 고 2학기 중간고사도 있고 얘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말 또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요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학 때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아가 꿈을 어저께 말해가지고요.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자유 이런 거 아니에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 내 아이가 꿈꿀 때 그래 바로 지금 네가 필요해? 같이 가자. 제 스케줄 다 조정할 수 있고 아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너 꿈을 위해서 너는 꿈을 꾸러가고 엄마는 꿈을 이루러 가는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이 가자라고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남편한테 집을 맡기고 저희 아들과 저랑 둘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 거예요. 뉴욕을. 처음 비즈니스를 타요. 왜냐하면 여행 가도 뭐 걔는 이코노미를 타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우와 대박 이건 걔 용어예요. 제 용어가 아니고 와 완전 쩐다 쩔어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용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얘 아이가 고2 때. 근데 그 말이 품격 있는 언어 마술사인 소설가의 손자가 그 수많은 표현력 중에 쩐다라는 거를 계속 말하는 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아야 세상에 좋다는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너무 많은데 쩐다가 뭐야. 지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이거 누구죠? 와, 진짜 개 쩐다, 막 이러고, 엄마, 라면 대박 쩐다,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가 너무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라는 게 표정에 다 나오잖아요. 음성에, 그 높낮이에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는 내내 일주일 동안 같이 센트럴파크 다니고 뭐 어디 거리 다니고 대학 가서 견학하고 막 손잡고 같이 이렇게 다 큰 아들과 다니면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뉴욕 거리 다니면서 둘이 막 같이 엄마 맥주 한 캔 먹으면서 그래서 막 먹으면서 동아야 개쩔지 제가 막 이러니까 막 얘가 막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막 마음을 공유하면서 같이 다니고 꿈을 이루는 날이 온 거예요. 저는 뉴욕을 갈 비행기표도 끊었고 아들과 갈 일도 생겼고 수석도 됐는데 중요한 건 홍다영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이 홍다영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리얼하게 상상한 거에 남편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홍다영을 누가 부르냐 이제 막 이렇게 고민할 때였는데 여러분 리얼하게 상상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기적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제가 제 친구 어릴 때 소꿉친구애랑 언니랑 이렇게 세 명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막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지역 번호로. 잘못 온 것 같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대화 내용에 충실하고 싶어서. 계속 또 오는 거예요. 또 안 받았어요. 세 번째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뭔가 같은 번호로 계속 오면 급한 것 같으니까 뭐 받아봐. 우린 괜찮으니까. 그러는 거여서 알았어 미안 이러면서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저기 혹시 홍다영 씨 핸드폰 맞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홍다영인데요. 했더니 홍다영 맞아요? 그래서 전데요. 했더니 야 다영아 나 순미야 이러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완전 단짝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패션 디자인을 해서 20살 때 이태리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는데 중간에 한 번 들어왔어요. 제가 아메일 시작했을 때. 그때 잠깐 보고 또 10년간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얘를 너무 찾고 싶은데 뭐 이태리로 가내니까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권순미야? 했더니 나 순미야. 막 너무 혼자 막 감동하고 거기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친구랑 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왜 그래?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미야 너 나 어떻게 찾았어? 내가 널 얼마나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한국 들어올 때마다 너를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핸드폰도 다 바뀌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진짜 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엄마 친정네를 갔는데 옛날 엄마의 노트에 제 번호가 있더래요. 옛날 번호 0171 때 017에 세 자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되죠. 그래서 아메에 전화를 했대요. 다영이가 아메 하는 건 알았으니까. 개인정보 안 알려준다면서 안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 번호를 보고 많이 얘가 사업하는 애니까 안 바뀌었을 거야. 해가지고 일단 010이겠지. 010-1349, 010-2349, 010-3349 해가지고 6349의 제 번호에 걸린 거예요. 너 나 진짜 그렇게 해서 찾은 거야? 막 엉엉 울면서 야 빨리 당장 우리 집으로 가라고 내일 만났어요.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야 순미야 너 그래서 지금 이태리에 어떻게 사는 거야? 나 뉴욕에 있어. 이러고 뉴욕!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나 뉴욕 가! 했더니 너 뉴욕 왜 와서? 나 지금 꿈 이루고 가는데 또 그건 뭔 얘기야? 제가 막 얘기를 해줬죠. 야 근데 너 지금 뉴욕에서 뭐해? 패션 디자이너 하는데 자기 집이 있대요. 야 우리 집으로 와! 막 이러는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그 집에서 제가 일주일 묵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순미야 근데 내가 뉴욕 그래 너무 좋다 이러고 막 스케줄 같이 짜갖고 막 맨날 같이 놀러 다녔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내가 벼룩시장을 꼭 가야 되거든. 그리고 벼룩시장 가면 누가 날 불러야 되는데 했더니 친구가 그거 내가 불러줄게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와 신은 내 가상 예상에도 없는 사람까지 투입시켜서 내 꿈을 이루게 해주시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리얼하게 상상했으면 진짜 작전상에도 계산해 볼 수 없는 애를 등장시켜서 뜬금없이 나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벼룩시장을 갔잖아요. 누가 보면은 동양인들이 쟤네 뭐하냐 한 100장 찍었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홍담! 어? 홍담! 어? 이렇게! 막 이거를 막 100장 찍는데 최동아 너 아들 너는 저쪽에서 우리가 이 꿈을 이루면서 부르는 걸 넌 또 3쿠션으로 찍어 막 이래가지고 그 벼룩시장에서 막 얘가 찍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딱 이뤄주는 순간이었잖아요. 홍다영에서 딱 찍는 순간. 그리고 제가 동아한테 그랬죠. 아들 봤지? 너 엄마 보물지도 이 꿈 써있는 거 지난 몇 년간 봤지?
중요한 건 이루어지는 거 봤어 안 봤어? 했더니 진짜 이루어지네 이러는 거예요. 맞아 동아야. 그래서 꿈은 리얼하게 상상하는 거야. 너도 네 꿈을 리얼하게 상상해. 너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일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패션 디자인을 하러. 지금껏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아이 4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진짜 너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 네가 자유롭게 크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사업을 준비했거든요. 나는 아메이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엄마 난 꿈이 없는데요. 막 이럴 때마다 아메이의 성공하신 리더분들의 자제분들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막 훌륭하시던데 우리 아들은 엄마가 맨날 꿈꾸는 리더고 이런데 왜 이렇게 꿈이 없대지? 막 이럴 때가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꿈을 원하는 순간부터 아이야 떠나라. 네가 원하는 세상으로. 네가 가고 싶은 학교에. 네가 꿈꿀 곳. 네가 도전하고 싶은 곳에 가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게 결국 이 사업 안에서 제가 얻었던 이 도구의 위대함이고 사업을 하는 내내 저는 워커홀릭입니다. 파트너들도 그래요. 사장님 그 핀두가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또 바깥의 친구들은 그래요. 야 도대체 그 조직 대단하다. 너 엄청 돈 번다며 그 정도 핀가도 그렇게 해야 되냐? 넌 도대체 관리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냐?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만 관리해도 지금 벅차. 우린 관리라는 건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미쳐있는 건 맞아. 그래서 모르겠다. 다른 일의 워커홀릭은 표현하기를 뭔가 일에 미쳐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내 삶을 지켜보는 순간도 없이 그냥 성과 위주로 내가 일에 미쳐서 지나고 나니 내 인생이 헛헛하더라가 보통 워커홀릭에 쓰는 내용 아니야? 근데 난 그 워커홀릭이랑 다르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가족에게 충실하고 내 삶에 너무 만끽해 있고 일상의 소소한 거에 충만함을 느끼면서 대충 하고 싶지 않다 이 사업. 이 사업 대충 할 만큼 매력 없는 사업 아니다. 하면 할수록 갈증이 나고 하면 할수록 기대가 되고 같은 걸 반복하는데 늘 새롭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진짜 쫄깃쫄깃하고 어제보다 내가 조금 성장한 것 같아서 나 오늘 조금 괜찮은 사람 된 것 같네 이런 스스로의 만족도 느끼면서 이 사업 너무 더 멋지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되게 유사모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희 팀에도 유사모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친구들하고 막 사업 제가 막 설명하다가 어느 날은 유사모 친구들도 이제 피곤하니까 눈동자가 좀 풀려있고 이렇게 나른하고 도전하지 않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혼자 막 뚜껑이 날아가서 막 하다가 다 자식 같으니까 어느 날은 그랬어요. 진짜 여기 유사모 또라이 하나 없어? 제가 그랬어요. 진짜 니네 꿈을 위해서 너네한테 자격증을 원했냐 학력을 원했냐 돈을 원했냐 진짜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이 사업 도구 한번 미쳐보라는데 그 정도 또라이 없어? 진짜 모든 일이건 공부를 하면 딱 와이셔츠 여기 딱 걷어가지고 안경 딱 끼고 공부하는 사람 진짜 섹시하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복 입고 빼투리일 때가 가장 매력적이다. 그게 옷 벗고 있어서 멋진 게 아니라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은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 일이 그런 만큼 매력 있는 일이다고. 이왕 해야 되는 거 우리 인생을 바꿀 일이라면 대충 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고 이왕 할 거면 진짜 미쳐서 한번 해보자고. 그런 일이 저는 성장해도 늘 매너리즘 없이 이렇게 빠져서 미쳐서 할 수 있는 이 일의 가치가 너무 감사해요. 또 다른 내일을 꿈꿀 수 있고 더 나은 내 삶을 꿈꿀 수 있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잡은 이 사업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리치 창업자분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리치 디보스의 책만 읽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준 분에 대한 생각들과 그 정신들을 좀 더 마음에 두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건대 리치 디보스는 지금 제가 성공해서 그분을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SP 때도 제 마음에 가장 큰 파동을 울리신 분이에요. 제가 15주년 아메이 15주년 행사 때 저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그때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핀이 SP였어요. 자격 조건이 SP 이상이 거길 갈 수 있었어요. 그 메인 스타디움 사람 꽉 차 있는데 가운데 무대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렇게 전광판 같은 화면이 있고 거기에 그때 사회자가 김재동 씨였고 코요테가
그 축하 무대 노래를 불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때 사업을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는 때였는데 SP니까 저쪽 맨 꼭대기 제 번호예요. 그래서 그 무대에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보여요. 전광판으로 보는 거예요. 멀리 화면으로. 근데 그때 리치디보 사장님이 오셨어요. 옆에 링겔병 2개를 꽂고 의사 한 분을 세워서 그 자리에 뚜벅뚜벅 올라와서 무대를 쓰셨거든요. 그리고 서서 정확히 침묵의 상태를 굉장히 오래 유지하면서 메인 스타디움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마치 한 명 한 명 내가 눈을 마주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듯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화면으로 클로즈업 된 거예요. 쫙 보시는데 그 눈매가 되게 선하시잖아요. 눈의 반이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말씀이 여러분이 나를 울립니다. 이 멘트가 첫 멘트였어요. 여기 그 자리에 그때 계셨던 분도 계실 텐데 저만큼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첫 멘트가 그거였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를 울립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리치보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메이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 뭘까? 좋은 생활 주식회사여서 그러나? 뭐지? 이제 근데 매번 조금씩 제가 변하고 성장할 때마다 삶의 방식이라는 그 단어가 가슴 절절하게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리치디보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질적인 삶, 그런 삶이 나처럼 없었던 사람이 15평에서 30평 가는 것도 더 나은 삶이고 소나타에서 벤츠 타는 것도 더 나은 삶일 수 있는데 일단 경제적인 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인간으로서 존엄적인 인간으로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 차원이 다른 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씩 느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공부할 때도 맨 뒷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내가 이럴 때 한번 참아야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고 사랑하라고 이런 막 너무 뻔한 정답 같은 그 지루한 어떤 삶의 진리들이 점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나 진짜 이러다 괜찮은 사람 될 수 있겠다. 나 진짜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세상에 거름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 되는 사람 어쩜 될 수 있겠다. 나 같은 사람이 원하는 그 차원 다른 삶이 리치보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삶인가? 라고 느끼면서 제가 나아갈 제 삶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진짜 품격 있는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이 삶 안에 있다는 게 저로 하여금 너무 설레이게 해요. 더 설레이는 건 제가 그 똑같은 삶의 도구를 제가 갖고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1대1 쇼도 플랜을 하면서 사장님 꿈이 뭐예요? 꿈 물어보니까 되게 낯간지럽죠.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죠. 그러긴 한데 뭐가 꿈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손 딱 잡고 진짜 그 꿈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제가 진짜 손 떨면서 진짜 그 꿈 같이 이뤄봐요. 저 안 믿으시겠지만 저 진짜 그 꿈 같이 이룰 만한 의지가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다고 같이 해보자고 그 꿈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기회를 받아서도 너무 행복하지만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길진 않았지만 저의 삶의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또 다른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에너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맑은 눈빛과 경청한 모습으로 저를 함께 같이 해주신 이 귀한 시간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서로 에너지로 올 한 해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